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영도 낚싯배 전복으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애도를 표하며 부산대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의를 소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선박 충돌 사고에 실종자 2명의 시신이 어제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함정 39척과 항공기 10대 등이 급파돼 구조 작업을 펼쳤지만 끝내 15명은 구해내지를 못했습니다. 33분 만에 도착한 대경 경비정은 어선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빨리 출발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해상구조대는 보트가 고장이 나서 현장 도착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한 대응 과정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해난 사고에 대한 신속히 대처하는 위기 대응 능력의 강화에 전력은 했지만 현장의 대응은 아직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경과 정부 당국은 이번 사고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정밀히 들여다보고 완벽한 안전 시스템 구축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낚싯배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정부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만반의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련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준 우리 우원식 원내대표님 악수로 그동안의 노고 위로를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정책위 의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악수 한번 하셔야죠. 한번 해. 가운데로 오시.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분은 일을 열심히 하면 얼굴이 반쪽이 됐다 이렇게 덕담을 듣는데 절대로 반쪽이 안 되는 얼굴을 가려도 A4 용지 한 짝이 가득합니다. 법정 시한을 4일이나 넘기고 나서야 어렵게 예산안이 통과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소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래 최초로 예산안 법정 시한을 넘긴 것과 2004년 이후 가장 긴 시간 동안 표류했던 결산안을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켜야 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국회의 부작위로 인해 민생을 살려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국회가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질책에서 결코 자유스러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적 당리 당략만을 생각하느라 민생은 걷어차고 오히려 좌파 예산 운운하며 무책임한 선동질에만 주력했던 자유한국당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동물국회를 질타해온 자유한국당이 동물국회로 만든 모습을 어제 장시간 동안 국민들은 지켜봐야 했습니다. 특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관련 예산의 집행 시기를 지방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하며 9월로 연기한 것은 당리 당략에 급급해 민생 복지를 뒷전에 내몬 나쁜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3당 원내대표가 어렵게 합의한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다시 당론으로 반대를 호소하고
결국에는 합의된 예산안을 처리하는 본회의장에서까지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불성 쌓아놓은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여야 합의 정신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안 처리에 고성으로 어깃장을 놓는 모습이 과연 민생을 위하고 협치를 요구하는 한국당의 참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시드머니가 될 것입니다. 사람 중심 국정 운영의 철학을 반영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는 꾸준히 감시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위해 잘 사용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와 정부는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함과 동시에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해내며 민생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2018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다시 한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사람 중심 일자리 우선 민생 맞춤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숱한 이견차가 있음에도 합의 처리에 협조해 주신 야당 원내대표들과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원내 지도부에게 모든 협상 과정을 이름해 주시고 일사불란하게 함께 함으로써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신 121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2018년 예산안 심사의 15개 성과 가운데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관, 경찰 등 국민 생활안전 분야의 공무원 중 국가직은 9,475명, 지방직은 15,000명, 국가직 수시직제 2,779명을 포함해서 총 27,254명을 충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안 대비해서 90.8%를 달성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부 원안 3조 원을 확보했습니다. 2019년 이후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에 따른 안정적 지원 근거도 확보했습니다.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기초연금 월 25만 원,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 90% 이하의 아동수당 월 10만 원도 지급 시기를 조정해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더욱 복지 수준을 두텁게 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원 범위, 금액 확대를 부대 의견으로 달았습니다. 아동수당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도록 국회가 잘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소득세는 정부 안대로 시행하며 법인세는 과세표준 3천억 초과 79개 기업에 대해서 최고세율 25%를 적용함으로써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라는 공정과세가 실현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시설,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수혜자별 맞춤형 민생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부안에 당초 미반영된 혁신성장 예산을 증액했으며 국회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극복 지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더불어 민주화 회복, 애국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특히 건국절 11호 마지막까지 보류됐던 임시정부 기념관 예산을 확보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광역응급의료센터, 포항 지진 대책 및 예방 등 국민 안전 예산도 대폭 증액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어렵게 마련한 정부 예산을 신속, 정확,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냉기 가득한 국민 삶에 온기가 돌도록 하는 것입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세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많은 번민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당과 새 정부는 불안과 어둠 속에 갇혀있는 민생 앞에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모든 기준이 국민의 삶이었기에 야당의 양보 요구의 원칙은 지키되 대승적 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정신에 함께 동의해 마련한 합의안을 우리는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끝내 동의하지 못한 일부 야당에게 아쉬움을 느낍니다만 우리 정치가 한 발짝씩 전진하기 위한 숙명으로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이어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1석에 불과한 집권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듯이 자유한국당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원내대표까지 합의한 합의문조차 거부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신분립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대화와 타협의 장에 나와서 무엇이 국민의 삶을 위해 바른 일인가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서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시킬 방법이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산국회가 일단락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생입법국회입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어렵사리 마련된 예산이 민생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중점 민생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처리가 절실합니다. 기술 탈취와 소수 재벌 기업의 독점에서 자유롭게 재도약이 필요한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이 병행해야 할 골목 상권, 저임금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다수 노동자들을 살리는 데 필요한 법들을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안보기관으로 거듭날 국정원법, 사법개혁의 신호탄이 될 공수처 설치 관련 입법 등도 땅에 떨어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시급한 법들입니다. 원내 지도부가 각오를 다져가며 민주주의 입법 성과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 안보가 다시 엄중한 상황에 놓이며 한미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여야 의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이 강제노역 희생자를 기리겠다고 한 유네스코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도 군함도 정보센터를 해당 유산이 위치한 나가사키현이 아닌 도쿄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사 문제를 회피하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12.28 위안부 합의 2주년을 앞두고 합의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관련 TF 조사 결과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 오늘도 어김없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추운 날씨에도 수요 집회에서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외치고 계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일 양국의 관계 설정이 외교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인 것입니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 질서 구축에 위배되는 행위를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범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정말 문재인표 사람 예산의 통과를 애써주신 원내 지도부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한에 쫓겨서 법정 시한에 쫓겨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원내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입법 국회가 반드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입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서울중앙지검 주요 수사의 연내 마무리 말씀은
일국의 검찰총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부 보수적인 야당에서 나오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급한 소위 정치보복, 또 일부 언론이 그러한 정치보복 프레임에 함께 적폐청산 피로감에 그런 공세에 대한 일국의 총장으로서의 고충을 토로한 걸로 보여집니다. 함께 말씀하신 검찰 수사에 있어서의 인권을 중시하고 적법 절차를 따르며 특히 인신구속에 있어서 법원의 구속기준이 날쑥한 것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강조한 것은 매우 균형감 있는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뒤에 나온 여러 가지 보충적인 설명에 의하면 연내 수사 마무리는 국정원 TF를 중심으로 해서 수사 의뢰된 사건들에 대한 마무리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제 개혁 입법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박차를 가할 때가 됐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도 개선이 없이는 과거의 국정농단을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 못 붙이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도 그렇고 제도 개선도 그렇고 마치 나머지 숙제를 하듯이 수사를 기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의 본연의 사명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그 특별수사팀이 그 수사가 어떻게 법원에 의해서 좌절되고 미완으로 끝날 뻔했던 그러한 역사적 사례를 봤습니다. 탄탄한 공소 유지를 위해서도 탄탄한 수사는 뒷받침돼야 됩니다. 요즘에 공판 중심주의가 더욱 강화된 그런 재판 현실에 있어서 주요 국정농단 기소 사건에 있어서 그 기소 후에도 추가 수사를 적법 절차 안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엄격한 증거 법칙을 따르고 있는 법원의 실정상 무죄 깨지기 그런 사례들은 빈번히 보여집니다. 저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도 임시회가 반드시 소집돼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리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이 반드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되고 그렇게 논의가 된다면 이번 예산 집회, 예산 통과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개혁 입법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우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홍남권 최고위원 이계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국회 의결을 통과했습니다. 보수정권 9년 동안 예산에서 철저하게 소외가 됐던 호남지역 현안 관련 예산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주도에 의해서 대폭 반영이 됨으로써 국토 균형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호남 지역민들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었던 호남선 고속전철 2단계 사업이 무항, 공항, 경유 노선으로 결정이 되고 또 내년도 288억 원의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국민의당과 협치를 통해서 무항공항 경유 노선이 결정이 되었고 또 내년도 실시 설계비를 모두 확보하게 된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또 완도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당초 455억을 정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무려 1,000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1,455억 원으로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는 김태년
우리 당의 정책위 의장께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도움이 되어 주셨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목포 보성간 철도 이 사업에 대해서도 호남 지역민들의 수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만은 정부 예산에 1999억 원을 당초 확보를 했는데 여기에 무려 677억 원을 증액을 해서 2,677억 원으로 사업을 증액 확정을 사업비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내년이면 거의 이 마무리 수순을 밟아가는 정도의 사업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남 지역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광주 순환도로 건설 사업비 일부에서 사업비가 적다는 그런 지적을 해왔습니다만은 103억 정부 당초 편성에 200억을 증액을 해서 303억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SOC 관련 사업비뿐만이 아니고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비 35억 원, 광양항 석유화학부도 돌핀 시설 5억 5천만 원,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 42억 3천만 원,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선응 시험 기반 구축비 20억 원 등 순수하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의해서 새롭게 또 확보하고 정해간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 또한 광주 전남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그러한 현안 사업비로서 앞으로 지역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당이 목표로 하는 전 국토 균형 있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추가 협상 기간 동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차원에서 민주당의 심장인 광주 전남의 지역 예산 확보에 정말 총력을 다한 점, 72만 3천 명에 달하는 광주 전남 민주당원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아낌없는 박수와 환영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광주 전남의 재도약은 물론이고 정말 문재인 정부가 소망을 하는 나라다운 나라, 또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이 보다 앞당겨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몰래 촬영한 영상을 불법적으로 유포시켜 영상에 노출된 여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심하게는 자살까지 하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가부가 소위 리벤지 포르노라고도 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사후 지원을 위한 정책과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 야3당의 반대로 그 적은 예산이 절반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야당이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과연 저들이 국민의 삶을 생각하는 국민의 대리인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은 이 예산이 특혜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바른정당의 모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경찰에서 하는 일이라며 역시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그 사람과 그 당의 수준이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촬영된 영상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삭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삶과 여성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야당 의원들의 억지 때문에 반드시 쓰여져야 하는 예산이 축소되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이 또다시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국민이 함께 만든 10대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수만 명의 국민들이 제안한 최우선 국정 과제인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두려움과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과 9월에도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여성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라며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들은 강력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불법 촬영 금지, 적발 강화, 불법 촬영 영상의 유통 차단 및 유포자에 대한 강력 처벌,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여성의 안전, 국민의 행복과 평등을 위해 꼭 필요한 대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목리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대한민국 여성의 삶을 다시 두려움과 암울함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여성표를 얻기 위해 온갖 공약을 내놓지만 선거만 끝나면 이 나라에서 여성 의전은 항상 뒷전이 됩니다. 여성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야3당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는 잘못된 예산 삭감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입법의 도구, 대리인으로 뽑아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일 것입니다.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여야의 전선이 아닙니다. 문명과 야만, 선진과 후진의 전선일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삶의 발전을 가로막는 야3당의 이번 행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명한 국민들에 의해 철저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